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첫 소식 늘 그랬듯이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일본 크루즈선 속보입니다. 오늘 또 확진 환자가 44명 무더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탑승자 중 20%만 검사를 한 것이고 이 검사한 사람 중에 30%가 감염됐다는 얘긴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 배를 저렇게 둘 것인지 일본 정부를 향한 승객들과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아베는 어떻게 일처를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튼 근데 일부 승객들을 오늘부터 뭐 배에서 내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일본 정부가 어제 이제 고령의 지병이 있는 탑승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오늘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길을 딱 막고 정말 일본 지역사회의 전파와 감염을 막아야 된다. 확산을 네.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배에 격리시켜 왔는데 네. 어제 44명이 더 추가되니까 좀 힘들다라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감염 환자 중에서 지금 80대가 33명이고 70대가 7명. 예. 60대가 2명이에요.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병 등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제 또 일본의 80대 노인 한 분이 사망을 했죠. 네, 사망했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사망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는 왜 무슨 배짱으로 이랬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나름의 조선일보식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인용하면 일본답지 않은 이번 사태 대응은 일본답지 않은 사태 대응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한마디로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이미지를 걱정해서 그렇다.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게 재밌는 게 이 크루즈 선박이 일본 요코하마항에 지금 정박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내 감염자 숫자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뭔 짓이에요 그게.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WHO 자료를 보면 예.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곳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입니다. 네. 일본이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일본은 그래도 참 이게 방역 잘 되고 있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없죠. 게다가 이제 어제 이제 일본 정부가 일단 승객들을 고령자 우선으로 해서 하선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네. 어제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2월 7일에 나왔던 중앙일보 사설이 커다란 화제가 됐습니다. 왜요? 이 내용이 어떤 건데 왜요? 사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정부의 우왕좌왕 뒷북 눈치 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설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첫 발부터 삐끗했고 우리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은 우왕좌왕, 뒷북 대응, 중국 눈치 보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6일 오전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했다. 예방 조치는 가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라면서 일본의 대응을 보고 배워야 된다. 아 진짜 사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사설 내용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근데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결과는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방역이 아주 좀 잘 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지금 꼽히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사설이 나왔을 때 비슷한 시기에 일본 현지 TV 뉴스에 네.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예. 한국은 방역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네. 과도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지나치게 한다. 막 직장도 폐쇄한다. 네.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마 일본 정부의 대응이 좀 약하니까 비교해서 한국을 좀 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 보도와도 전혀 다른 사설이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결론 내릴까요? 네.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 멘트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 사설에 대해서 지금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지금 누리꾼들이 지금 이 사설 밑에 이제 댓글을 달고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칭찬하는 글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댓글로 마무리하면요. 네. 한참 웃고 갑니다.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는 거지. 왜 또 개콘 의문의 일패는 개콘이다나 이렇게 돼요. 아니 뭐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소식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네. 네,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SNS에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네. 언제부턴가 거의 매년 2월 14일이 되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네네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역사를 생각하고 순국선열을 기억합시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안중근 의사에 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런 의견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는 글이 제법 좀 눈에 띄더라고요. 거부감을 표시한다고? 네. 왜요? 그냥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거부감을 표시하는 누리꾼들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순국일도 아니고 사형 선고일인데 누가 그런 날을 기려야 하냐. 발렌타인데이와 겹친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 사람들이 기분 좋게 즐기려고 하는 날, 분위기 망칠 목적으로, 찬물 뿌릴 목적으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순국일도 의거일도 아닌 사형 선고일을 가져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또 많아지는데.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이종훈 않겠다? 작가가 그럼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부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 의식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들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발렌타인데이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로 기억하자는 말,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 둘 다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역사 교육을 올바로 제대로 정말 마음 깊이 받아왔다면 딱히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아닌 논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거창하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올바른 역사 교육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참고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은 1909년 10월 26일이고요. 12.6.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형 선고일은 1910년 2월 14일, 네. 순국일은 1910년 3월 2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 지나서 바로 그냥 그렇죠. 집행에 들어가 정말 버린 거죠.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리의 말씀. 안중근 의사는 나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